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 6인승 출시로 뜨거운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좀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날 기준으로 주문량이 몇 대냐? 약 35,000대에서 4만 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35,000대 정도인 것 같다. 중국의 가정들은 대가족이고 돈도 많다. 자, 또 다른 추정에서도 35,000대 주문이 들어온 것 같다. 다만 이게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됐던 차량들과 비교하면 좀 아쉽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박도 많고. 자, YL의 출시 첫날 중국에서 약 4만 대 정도가 예약된 것 같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 회사마다 조금 다른 게 어떤 회사들은 사실상 보증금이 굉장히 적거나 환불을 해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계약에 대한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증금이 어느 정도 큰,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는 허수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5,000대에서 4만 대 정도가 계약된 것 같고, 다만 이게 모델 Y와 가장 적게 겹치고 그 다음 중국에 있는 6인승 고급 SUV 시장과 가장 많이 겹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그 결과값은 한 11월, 12월 정도가 되면 대략 알 수 있겠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반대로 중국에 있는 6인승 고급 SUV 시장에서 다른 차종들, 상위 차종들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그걸 보면 테슬라 모델 Y가 성공인지 아니면 조금 아쉬운지 알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간절히 실패를 원하죠. 왜? 그래야지 다른 나라로 판매량을 어떻게든 메꾸고, 그 다른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뜨거운 시장일 거예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수치로는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거대하고, 근데 한국도 이 시장을 정말 간절히 원하거든요. 지금 상위권에 보면 카니발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뭐 산타페나 뭐 소렌토나 이런 시장들, 팰리세이드도 있고. 그래서 이 시장 다인승, 사실 우리는 가족이 굉장히 소가족, 핵가족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하나인데도 큰 차를 원해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게 아마 공간에 대한 그 아쉬움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큰 차를 이렇게, 그러니까 SUV처럼 이렇게 큰 차를 소유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 지구, 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 차량의 실내 공간은 나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소유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그런 갈망이 한국에서 이 작은 나라에서 카니발이나 소렌토나 팰리세이드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잘 팔리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보고, 당연히 이 차는 국내 들어오면 먹을 시장이 너무 많죠. 그래서 혹시 중국에 실패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테슬라 코리아에 전화해서 넣어주십시오. 한국이 다 쳐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빠르게 이제 무스 테스트 같은 것들도 올라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절대적인 수치 자체를 다른 곳과 다른 날짜에 테스트한 걸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110km까지는 안정적으로 통과하더라. 그리고 최대 한 116km 정도에서는 조금 불안하고, 이 정도가 거의 최상급인 것 같다. 그래서 다른 테스트들과 쭉 비교를 해보면 적어도 굉장히 최상위권이다. 원래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에 이미 다른 수많은 무스 테스트 중에서도 거의 최상급으로 항상 찍혀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는 이 테슬라 모델 YL 역시도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 모델 YL의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실제 한국에서도 이제 매장에 나중에 깔리겠죠. 깔렸을 때 실차를 딱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인 모습,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에 유리가 그러니까 그 3열 기준으로 머리 위에서 이제 굵은 바가 있고 앞과 뒤의 이게 나뉘어지겠죠. 당연히 트렁크 해치가 있고 열려야 되니까. 근데 그 뒷유리도 한 판인데, 그 한 판이 모델 X도 그렇고 모델 Y도 그렇고 사실 넓어요. 웬만한 차량보다 넓고, 그 정도의 유리를 하는 게 아우디의 A7 같은 것들이 뒷유리가 거대하게 뒷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거의 끝판왕이 나온 거예요.
자, 이 트렁크 위에 창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남는 공간 없이 어떻게 되어 있다? 끝까지 그냥. 그러니까 트렁크가 사실 윗부분을 그냥 유리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모델 Y에서 늘어나면서 그 정도, 중간에 휠베이스가 길어지고 그 형태는 유지하면서 뭐 일반적으로 이 생각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이건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르구나. 이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포일러가 있어요. 그리고 스포일러는 정지 등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는 스포일러의 그냥 맞물려서 유리가 있어요. 즉 상부는 사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 한 판으로 트렁크 위도 다 채워버린 거죠. 그래서 3열 공간을 야외에서 촬영한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보통 3열 공간이나 그런 쪽은 어두워요. 근데 테슬라 모델 Y의 그 뭐 시승기나 이런 영상들 쭉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3열에 타서 막 이렇게 뭐 리뷰를 하죠. 리뷰를 하는데 너무 밝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밝지? 조명을 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측면에 쪽창이 있긴 하지만 쪽창 자체가 구조상으로 한계를 가지죠. 근데 그 대신 위쪽에 트렁크에 그 3열의 위쪽 머리 뒤쪽으로 유리가 그냥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뭐랄까, 개방감은 엄청나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3열에 탄 사람들이 뒤쪽을 보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뒤쪽이 저 유리를 넘어서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야, 이것도 참 구조적으로 보면 대단하다. 뭐랄까, 전통적인 자동차의 한계를 그냥 뚫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만들어내야 되는 자동차 형태. 왜? 결국은 이 차량에서 휠베이스를 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구조물이 있고 거기에서 3열의 머리 공간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트렁크를 최대한 위로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건 C필러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지만 저 뒷부분을 최대한 굵게 위로 올리면서 그 위를 심지어 유리로 그냥 한 판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3열의 머리 공간을 최대한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하다. 진짜 얘들은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그 고정관념 다 뚫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구나. 진짜 대단하다. 이 느낌이 너무 신기하죠. 네, 실제 나중에 보면 굉장히 멋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쭉 대표적인 중국에서 6인승, 고급 6인승, 이 모델 YL이 이제 포함되는 그 카테고리입니다. 대부분이 다 비슷해요. 다만 여기서 공간이 어느 정도 더 많냐 적냐 이건데, 적어도 테슬라 모델 Y가 압도적인 게 이미 중국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효율이에요. 효율. 전비. 왜? 무게가 압도적으로 가벼워요. 지금 그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쟁 차종들과 비교하면 6인승, 고급 6인승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고급 6인승이라고 하면 2열이 캡틴 시트. 그래서 실내는 6인승이 타는 딱 아예 고급 시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기차가 됐던 EREV가 됐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보시면 압도적으로 테슬라 모델 Y가 특징이 있어요. 전비가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그걸 바탕으로 뭐가 있다? 주행거리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공차 중량이 가장 가볍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전비, 효율도 좋고 기술도 좋을 테니까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가 길죠. 근데 중요한 게 배터리가 안 커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똑같은 걸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팔아도, 다른 회사들은 차가 무겁고 전비가 낮고 당연히 거기에서 어느 정도 주행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커야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많아지죠. 똑같은 차를, 6인승 고급 차를 팔아도 테슬라와 다른 자동차들이 남는 돈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작은 게 아니에요. 네. 테슬라가 거의 5m에, 근데 무게가 극단적으로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작은 배터리이지만 주행 가는 거리는 가장 긴 거죠. 경쟁 모델 중에서. 당연히 전비도 가장 좋은 것이죠. 유지 비용도 가장 적게 드는 것이고. 그래서 테슬라 모델 Y는 물론 그게 한계 아니냐, 그냥 모델 Y를 길게만 해놓은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걸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이 고급 6인승 시장에서는 가장 뾰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중간에 있는 두리뭉실한 차종들은 소비자들을 끌어와야 돼요. 근데 그
두리뭉실하지 않고 가장 위에 있거나 가장 아래에 있거나 어떤 자신들의 뚜렷한 특징이 있으면 적어도 그걸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소비자들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명이 타야 되지만 전비가 가장 좋아야 돼. 네. 그다음 그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주행 거리가 길어야 돼. 당연히 뭘 선택하겠습니까? 모델 YL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대부분 비슷합니다. 중국의 6인승 시장이, 저 고급 시장이 2열의 캡틴 시트, 그 다음에 시트에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경쟁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내에 막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중력 시트라고 해서 저걸 하면 거의 한 160도 정도로 뉘는 거예요. 그리고 2열에 뭐 무릎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종아리 뒷부분을 받쳐주는 발판까지 있고, 막 온갖 옵션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회사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달라. 우리 최고의 고급 뭐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쪽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편에 다른 쪽도 있고. 자, 적어도 이 시장이 굉장히 중국에서 중요하고 존재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있고 구조는 다 비슷해요. 3열은 공간이 부족하고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캡틴 시트 2열에 있고, 2열에 최대한 기능들을 많이 주면서 1열에 비슷한 형태는 거의 뭐 사실상 테슬라 이것도 똑같다라고, 이것도 온보 L90인 것 같은데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에 거대한 디스플레이, 무선 충전, 그 다음 2열에 작은 화면이 있고, 그 다음 시트가 많은 옵션들이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카니발 얘기했던 그게 그거예요. 저기 보시면 2열에 옆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팔걸이가. 대부분은 저렇게 측면에다가 부착을 해놔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차가 여기에 6인승으로 고급으로 나오기 위해서 폭이 크죠. 차가 크고. 근데 문제는 그게 무겁다는 거예요. 자, 무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량들이 크면서도 무거워요. 야, 모델 YL은 작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분명히 큰 건 아닌데, 자, 다른 차종들이 크다, 5m가 넘는다라고 해서 넉넉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차들이 그 6인승에서 고급감까지 넣기 위해서 당연히 차가 크고 무거워지고 배터리까지 많이 실려버리고 전비가 낮아지고, 자, 이런 단점들도 같이 비슷하게 갔는데 테슬라는 그걸 역으로 그냥 쥐어짠 거예요. 모델 Y 기존에서 길이를 늘리고 공간을 최대한 하고, 뒤쪽 트렁크는 아예 유리로 다 박아버리고, 실내에서도 그 3열로 이동하는 거기에서 공간을 주기 위해서 팔걸이를 없애버리고 전동식으로 집어넣고 뭐 어떻게 하면서 쥐어짜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장점도 분명하게 있는 거죠. 전비가 압도적이고 당연히 주행거리가 가장 길고, 자, 이런 장점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늘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고급 6인승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Y는 분명히 자기의 특징은 있고, 그건 다른 경쟁 모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소비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 테슬라 모델 YL의 판매량은 꽤 이 6인승 고급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자, 압도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 Y보다 고급스럽거나 뭐 다른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차들이 솔직히 더 많아요. 그래서 다른 차량들을 보는 관점에서 중국에서 크게 이제 이 모델 YL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와, 이게 확실히 자기의 특징이 있다, 테슬라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 모델 YL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중국의 리뷰어들은 그 관점이 이거예요. 다른 차종에 비해서 냉장고가 없네? 자, 이 무중력 시트 없네? 전동 마사지 없네? 왜 그런 게 없어? 야, 6인승이고 고급 이 형태면 야, 그런 거 요즘 다 기본 아니야 중국에서? 근데 얘는 없잖아. 그게 단점이잖아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게 서로 이제 완전 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자, 그 고급 옵션을 하는 시장은 크지 않은 데다가 더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치열해요. 반대로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냉장고 없고 마사지 시트 없고 뭐 그런 옵션에서는 부족해. 하지만 적어도 6인승이 6명이 타고 공간은 충분한데 장거리는 가장 유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성격에서, 그 자동차의 전기차의 본질에서는 적어도 최우선인 최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YL의 판매량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압도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치고받고 경쟁하면서 다른 이들은 사실 테슬라 모델 YL로 인해서 더
이제 많은 파이를 가져가 버리니까 다른 애들은 그 줄어든 파이에서 치고받고 싸워야 되니까 뭐 순익도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왜 테슬라 모델 YL에 대해서 중국에서 리뷰어들이 다른 시선을 보냐? 그건 요걸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다? 네.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실제 딱 보면 이게 어떨까? 다른 것보다 저 두드러지는 느낌으로 보면 진짜 멋지겠네요. 붉은색으로 차체이면 저 검정으로 된 저 트렁크의 위에 유리가 엄청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블랙이야. 색상이 이제 다이아몬드 블랙 그거면 진짜 전체적으로 다 검은 데다가 저기 트렁크 저기 뒷면에다가 썬팅까지 해버리면 검게, 야 뭔가 굉장히 느낌이 압도적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스포일러는 당연히 검정색일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우르스에 검정색이 하나 있어요. 완전 올블랙으로 해서 그것도 보면 덩어리가 참 가까이 가서 보면 멋지거든요. 근데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아주 강렬한 느낌을 덩어리에 어떤 감이 있으면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참 멋지다, 잘 나왔다, 압도적이다. 이 정도의 전기차는 적어도 일반적인 자동차에서는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국내 6999에만 나와줘도 엄청나게 팔리겠네요. 감사합니다.